이쪽으로도 오세요. 이쪽으로 쭉 쓰시면 됩니다. 예, 예정된 시간이 되어서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소위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인노회 사건 관련 당사자들께서 당시의 사건과 관련돼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영장판사 조희대, 지금 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인천 서구울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다수의 국민들께서 더 이상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 신뢰는 다 사라졌다,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사법부 구성원들, 직원 노조에서도 마찬가지 압도적인 목소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언동들을 보면 더 이상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당에 심지어 조작 사건의 문을 열었던 그런 당사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확인될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혼란을 뒤로 하고 빠르게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러한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 여러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와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전 사무차장이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 고남석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전 인노회 교육선전부 소속이었고요. 전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역임하신 이동진 전 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인노회 전 교육선전부장을 하셨던 신정길님 모셨습니다. 인노회 홍보부 소속이었던 이성훈님 모셨습니다. 인노회 회원이고 성균관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이신 박종근 회장님 모셨습니다. 예, 인노회 회원이었던 고 최동 열사님의 여동생이신 최숙희님 모셨습니다. 인노회 회원이고 민간 남북경제교류협의회 이사이신 박경식 이사님 모셨습니다. 인노회 교육선전부원이신 부원이었던 김동호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같이 하고자 뜻을 모은 분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인노회 사무국장이셨던 손형민님, 그리고 인노회 회원이신 유봉희님, 정규옥님, 또 인노회 문화선전조원이었던 한기성님, 그리고 인노회 회장이셨던 안재환님, 이렇게 또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예, 이제 준비된 기자회견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석 위원장님 통해서 경과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인노회 회원이고 현 민주당 인천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남석입니다. 사건과 관련한 경과와 목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2월 16일 당시 중앙지법 당직 판사였던 조희대는 공안당국 치안본부 홍제동 대공분실을 일컫습니다. 공안당국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이적단체로 몰아 신청한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っ동 사건에 대해서 공안당국은 5일 전인 2월 11일 중앙지법 당직 판사였던 백영엽 판사에게
일주일 전 이적단체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당직 판사였던 조희대는 공안당국의 아무런 수사 보완도 없이 일주일 뒤 이적단체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곧바로 발부하였습니다. 동인천 부천민주노동자회 사건은 구속자들을 양산하였고 고 최동 회원은 구속과 함께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로 인해 1990년 한양대에서 분신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 회원들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어 인천 부천민주노동자회는 활동이 어렵게 되고 뿔뿔이 흩어져 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 인천 부천민주노동자회는 재심 과정을 거쳐 무죄 판단을 받았고 개별 회원들의 재심 청구와 무죄 판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희대는 이런 반구 사과 한마디 없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복 뒤에 숨어 사법 독립과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 부천민주노동자회 사건 관련 구속자 및 피해자들은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재연과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과 말씀드립니다. 예, 경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고 말씀 통해서도 이 사건이 어떻게 조작되고 그 조작에 조희대 현 대법원장이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인데요. 이동진 전 강북구청장님과 최숙희 고 최동 열사님 여동생분께서 나누어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이적단체 조작사건 피해자 공동성명서. 먼저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대법원장 조희대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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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사람의 땀과 피의 산물입니다. 더불어 이 역사는 국가 권력기관의 사건 조작과 이를 무조건 인용한 사법부의 판결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고통이 배어 있습니다. 노태우 정권이 노동운동단체, 공안기관을 앞세워 이적단체로 만든 인노회 조작 사건도 그중 하나입니다. 인노회 노동운동가 1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 구속, 수배되었습니다. 그리고 270여 명에 달하는 인노 회원들이 노동 현장에서의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1989년 2월 11일 검찰이 인노회 사무국 노동운동가 6명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적단체로 볼 수 없어 기각당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하였습니다.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바로 대법원장 조희대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장 후보였던 조희대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노회 관련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가를 보고 판단합니다. 당시 도주 중 체포되었기 때문에 그 사유로 발부하였습니다. 또 해당 범죄에 대해서 이미 법원에서 다 유죄, 집행유예 또는 실형 판결이 나던 때이고 도주 중 체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은 발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인노회 사무국 노동운동가 6명은 1989년 2월 8일 불법 체포되었지만 2월 11일 영장이 기각되어 사무실에 출근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희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2월 16일까지 법원은 한 사람도 유죄 판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30년이 지난 후
사법부는 당시 수사 과정에 불법 체포와 감금 등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노회 사건은 재심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재심 확정 후 무죄를 받기까지 피해자들은 힘들게 살아왔고 커다란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다가 분신 항관 체동 열사와 유재관 열사의 죽음은 지금도 큰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인노회 간부였던 정 경찰국장 김순호의 프락치 의혹 사건은 공안기관의 불법성과 비인간성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4월 29일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은 지난 과거가 아닙니다. 비민주적 국가 권력과 잘못된 사법부의 결정이 만났을 때 시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우리는 묻습니다. 인노회 사건 1차 영장을 기각한 당시 당직 판사는 곧바로 서울 형사지법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단 5일 만에 구속영장을 재발부해 준 조희대 판사는 대법원을 거쳐서 현재 대법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사법정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인노회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조작 사건으로 험난한 삶을 살거나 죽음에 이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직간접으로 사건 조작에 가담한 자들이 어떤 사죄나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책임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의 이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법원이 특정 정치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배당과 심리를 진행하는 판결 과정에서 불법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은 그 자체로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권력 지향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과거 국가 권력의 조작 수사 피해자이며 동시에 오늘을 사는 주권자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노회 이적단체 조작 사건에 관여한 과오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으로 해명한 데 대해서 즉각 사과하라. 둘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셋째,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지 않을 시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탄핵소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넷째, 국회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2026년 3월 12일 인노회 이적단체 조작사건 피해자 일동, 방금 성명서를 낭독해드린 저는 아까 소개해드린 강북구청장이 아니고 전 도봉구청장이었습니다. 예, 성명서 낭독까지 잘 들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그 당시의 당사자분들은 여전히 그 트라우마와 그 마음속의 생채기를 지우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목격했던 동료들 그리고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졌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언동은 다시 한번 국민들과 당사자들에게 깊은 생채기를 또 한 번 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책임의식도 죄책감도 반성도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와 같은 인식은 지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의 정치적 행태에 귀결되고 있는 상황을 가장 앞장서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타의 책임을 지고 지금 즉각적으로 대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이렇게 마치고요. 나가서 기자회견 관련해서 질의응답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